삼성 SDI 22년 상반기 실적을 스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에 앞서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분석을 해서 이미 좀 방송을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8월 30일 비가 어제 밤부터 줄기차게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속절없이 비가 내린다라고 보통 얘기들 하더군요. LG 엔솔은 속절없이 영업 손실을 냈는데 반면에 SDI는 매출 41.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8%가 증가했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삼성 SDI에 관한 뉴스를 살펴보면은 독일 BMW의 원통형 공급 논의, 삼성 SDI 북미 배터리 광폭 행보, 서울경제 뉴스인데요. 8월 27일자 삼성 SDI 배터리 협력 확대, 최윤호 인디애나 주지사 회동, 3.3조 규모 배터리 공장 설립 지원, BMW의 각형이요 원통형도 논의, 이런 내용입니다. 리비안이라는 또 메이커도 있고 루시에도 원통형 공급을 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제가 알고 있는 그 배터리 각형은 그 자동차 밑바닥에 이제 까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두께가 좀 두껍기 때문에 밑으로 좀 내려앉는다 그럽니다. 그 지면하고 더 가까워졌다는데, 옛날에 그 말하자면은 엔진 연료 엔진 자동차보다. 그래서 그 도로가 아주 그 잘 돼 있는 곳에서나 전기차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원통형은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그 도로가 좀 고르지 않은 데서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수요도 원통형 수요도 있는 모양인데 어떤 모양으로 장착이 되는 건지 그거는 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매일경제에서도 그 인디애나 주지사하고 좀 협력 논의를 했다는 얘기고, 한국경제에서는 IRA 인플레이션 저감법 덕을 보겠다고 삼성 SDI 미 공장 착공 속도를 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선제 대응 나선 K배터리라고 표현을 했고요. 미 생산 거점 갖춘 NG, 엔솔, SK온 중대체할 원자재 공급처 물색, 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LG 엔솔 할 때도 뭐 그 관련 뉴스를 여러 개 정했습니다만은 중국의 전기차가 지금 뭐 잘 나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선제 대응이라는 용어는 좀 뭐 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선제 대응이냐? 이미 그 한국 그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그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다시 그 보조금 혜택을 보는 거로 하는 데는 또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뭐 그렇게 된다면 경쟁력이 결국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해서 매우 지금 뭐 곤란한 입장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스루프 손익에서 매출은 7조 6천억 원을 달성해서, 이것은 미리 그 삼성 SDI하고 LG 엔솔하고 SK온 요 비상장입니다. 현재까지는 그 상반기 매출액 비교를 해봤는데 1위가 역시 그 삼성 SDI입니다. 물론 그 삼성 SDI는 전기차 배터리 외에 전기 재료도 만들어서 그 매출에 그 포함되지만은, 그래도 판매 비중은 전기차 배터리 비중이 그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루프율로만 비교를 해봐도 삼성 SDI가 그 마진율이 현재 좋다 하는 게 나오고요. 운영비용 측면에서도 그 판매 관리 비율로 보더라도 이 삼성 SDI가 좀 더 적은 편입니다.
종합적으로 TOE 생산성을 비교하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1.25인데 NG 엘솔이나 SKO는 뭐 지금 적자 늪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영업이익이 그 삼성 SDI는 그 4,274억 원 영업이익이 났는데 NG엘소는 4천억 적자. 그 다음에 SKO는 2,840억 적자로 나왔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들보다 더 그 적게들 그 이익이 났는데 또 손실액은 더 그 손실이 났고요. 이게 모든 게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3사 모두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제 생각은 뭐 판매 가격이다 뭐 그런 걸 떠나서 결국 경쟁력은 구매력이었다. 이런 게 아니었냐 생각됩니다. 삼성 SDI의 원재료 가격 그 공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물론 이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거를 공개를 안 했습니다만은 일단 뭐 비슷하다고 보면은 58.7% 상승했는데 NG 엔솔은 93.3%나 크게 증가를 했고요. SKO는 또 뭐 양극재인데 142.6%나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로 봐서 월서 구매 단가부터 경쟁력이 좀 이 두 개 회사가 떨어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원재료를 구매하느냐?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제 구매 내역이 좀 나오는데요. 삼성 SDI는 그 극판자재는 유미코와 에코프로 등에서 구매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립자재는 아사히, 상신, EDP, 테이진 등으로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자재, 파워로직스, 넥스콘 등에서 구매한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유미코아는 이게 그 비철금속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어내는 그 양극재나 음극재 모두 생산해내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절대 기업 공개를 안 하고 실속을 챙기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기업 공개를 안 하더라도 충분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돈 잘 버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국내 기업 같진 않았습니다. 외국계 기업으로 저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좀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잘 검색도 되질 않습니다. 근데 NG엘소는 포스코 케미칼이나 니치아 이런 등으로 되어 있고 또 LNF도 이렇게 그 나와 있습니다. SK온도 유미코아가 여기에서 또 뜹니다. 에코프로 똑같이 뜨고요. 인지 컨트롤스라는 데도 이름을 들어봤고 덕양산업도 이름을 들어봤습니다. 좌우간 이렇게 이 원재료 가격이 이렇게 높게 사가지고는 그 마진이 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삼성 SDI의 그래도 주가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56만 9천 원으로서 2021년 말 대비보다는 8만 6천 원 하락했고, 장부 가격 대비는 311%로 내렸습니다. LG 엔솔은 뭐 1000%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급격히 추락을 했는데, 이게 말하자면 투기성으로 NG 엘솔은 많이들 돈이 몰렸다가 빠지는 모양새고 나름대로 삼성 SDI는 안정성 있게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주주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가 19.58%, 국민연금공단이 7.7%, 블랙락 펀드 어드바이저가 5.24% 돼 있는데 외국인이 43.94%입니다. 요게 이제 외국인의 블랙락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은 됩니다만은 이 정도면은 이미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다. 삼성 SDI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인 투자 비율은 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삼성 SDI는 외국 투자 기관들도 이미 선호도가 높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경쟁력이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미 판명이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손익 내용에서 스루프 손익 내용에서 매출은 7조 6천억대로서 전년 동기 대비 41.8%가 증가했고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그 50%가 증가해서 매출 증가율보다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그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 판매 가격은 그렇게 올리질 못했다. 이렇게 일단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24.6% 증가했는데 스루풋율은 3.9%가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8.4%가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인 그 스루풋이 증가했으므로 DOE 생산성은 1.25고 그 다음에 그 상승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1.18에서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보다도 크게 증가해가지고 4,27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요. 그 다음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6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1,37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뭐 증가하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더 경영을 잘한다 그러면 매출이 상승해도 재고를 줄일 수 있는 회사가 더 능력이 있는 경쟁력 있는 회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회사가 공시한 내용이 왼쪽에 있는 건데요. 이게 그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그게 이해할 수 없는 선입니다. 1분기 때 그냥 이게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3조 원인데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아까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이런 금액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이란 것은 WCAA의 변동액 외에 다른 게 또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그러면 상품인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만은 불명확합니다. 그 원재료 사용 금액은 있고요. 그래서 이 원재료 사용 금액은 22.4%가 증가했고 그러나 이제 매출원가 재료비를 전체적으로는 49.4%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는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가공 비율은 뭐 똑같습니다. 가공 비율은 12%로 떨어졌으면은 원재료 가격이 분명히 그 상승을 했다. 이것은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제조 원가의 그 총 제조 비용의 그 왜곡 현상이 일어나죠. 원재료 사용액에서 그다음에 그 가공비를 더하면은 이제 총 제조 비용이 되는 건데 매출원가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우측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WCAI 변동액을 제가 적용을 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 그 MC 그 매출원가 재료비에서 원재료 사용액이 이만큼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언노운한 금액이 그 3조 2,300억 원이라는 돈이 뭔가가 재료비 성격으로 있다. 이게 상품인가? 상품이 원재료보다도 더 큰 규모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회사가 분명하게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확실하게 클리어하게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측에 있는 것으로 그 분석을 진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좌측에 있는 내용대로 하면은 우리가 언노운한 그 금액 3조 2천억 원대의 그 제조 원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인건비를 보면은 5,711억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17.6%가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293명이 증가했습니다. 평균 임금이 반기에 4,970만 원으로서 연간 9,9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연말 보너스가 있다고 본다면은 1억 원대는 넘을 것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을 감가상각비 외에는 모두 기타 비용으로 두들겨 넣는데 회사가 기타 비용 내용의 외주비가 저로서는 좀 궁금합니다. 외주를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언노운한 그 금액이 뭐 사급자재 성격으로 그 위탁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지 또는 상품인지 전혀 그 가늠할 수는 없지만 자꾸 그 추정을 해보는 거죠. 그게 뭘까? 이게 그 밝혀지면은 좀 아주 저는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을 매우 많이 느끼거든요. 왜? 회사가 좀 투명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회계 투명성 2단계로 보면은 그 차이가 3조 2천억 원이나 나는데 이런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는 경우가 하나 그 화장품 회사 중소 화장품 회사인 코리아나 화장품도 이와 같은 성격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어떤 같은 성격의 그 어떤 그 제조를 그 재고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거든요. 그게 뭘지 상품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 회계법인들은 다 회계법인 그 감사를 받았대거든요. 그 회계법인들은 이거 현금 흐름표로 맞출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뭐 작년도 상반기는 맞는데 SK 아니 이 삼성 SDI는 올해는 또 81억 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강조하지만은 위에 남아 있는 대로 재고자산 흐름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야 이 재고 회계 투명성이 입증이 돼야 뭐 다른 것도 투명하다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원재료가 그 전년 말 재고가 얼마 있었는데 이번에 그 원재료 얼마 샀고 그다음에 생산에 얼마 사용을 했고 폐기가 있다면 폐기가 있고 뭐 그 등등 해서 출고계가 얼마래서 기말재고 얼마다. 그리고 아까 그 모르는 그 3조 2천억 그런 것도 뭐가 있을 거예요 계정이.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돈을 버시는 건 좋은데 좀 클리어하게 좀 돈 좀 벌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경영평가지표에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뭐 바람직한 거죠. 재고가 증가했음에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재고는 증가할 수 있는 겁니다.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그 대신 이제 거꾸로 그 스로픈율은 떨어졌는데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지만은 충분히 판매 가격은 올리질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스로픈율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금액이 높고 운영비용도 증가했습니다만 생산성은 또 상승을 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WA 상승률은 원재료 가격 하락, 스루픈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이미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원재료 가격은 다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건 입증은 안 되는 거예요. 또 스루픈율 하락은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판매 가격도 오르기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 하락은 반은 입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언노운한 그 금액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임팩트 미래 가치는 31%가 증가했고요. 이 정도면 이제 그 주가 상승 요인으로 제가 보고 있는 건데 주가는 떨어졌죠. 매출채권 수급속도 약간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채 지급 속도 좀 느려졌습니다. 자, 남들은 그 지급 속도가 빠른데 이건 또 느려졌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뭔가 이 원재를 구매하는데 아쉽게고 계약이나 유리한 입장에서 우리가 양을 많이 사니까 등등 매출액이 제일 많거든요. 7조 원대고 LG 엔솔은 뭐 4조 원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재료 구매량도 많을 거고 뭐 등등 하니까 어떤 유리한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어갑니다. 어, 이게 정작 전기차 배터리 가격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영업비밀인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전지용 양극활 물질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요 밑에 거는 전기재료, 원재료고요. 58.7%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전기차 배터리 가격은 아니고 소형 전지고, EMC란 게 전기 저장 장치에 관한 그런 자재 모양인데, 크게 이 원재료 가격 상승에 비해서는 올리진 못했죠. 이렇게 확인은 해봅니다만은, 클리어하게 이 검증이 되지를 않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544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종속기업 비율이 61.9%로 증가했습니다. 50%가 넘으면은 삼성 SDI 자체도 중간 지주회사 성격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분명히 종속기업 어디 또 무슨 메이커가 있다 그러면은 무슨 관계에 언노운한 그런 금액하고 또 뭔가 그게 연결이 돼 있을지 않겠냐. 저는 우선은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7,253억으로서 전년보다 0.7% 하락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5,270억 원을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11.9%에서 8.4%가 로 하락을 감소를 했습니다. 이자 부채율 있고요. 그 다음에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이익배당으로서 0.5%, ROE 0.5%에 해당하겠습니다. 최종 6,31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리스크 대비 현금 보포율은 17.7%로 좀 내려갔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25%로 조금 상승했습니다. 5%대. 그래서 이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연말 실적을 예측을 해보면은 회사가 제시한 데이터를 가지고 생산 재료비나 뭐 이런 거로 봐서 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하고 PQ 총재 비용의 차이가 3조 2천억 원이나 차이가 나니까 이거 가지고는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측에 있던 비성분 내역, 그거로 해가지고, 재고자산은 변동 범위에서 언노운한 금액을 재료비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연말에 2배 정도 한다고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매출이 한 15조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를 B2B 거래라고 가정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견적가를 1,550만 원에 냈는데 그 뒤에 우수리 없이요, 이제 이 실제 협상이 잘 돼가지고 1,500만 원에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우수리가 좀 깎였기 때문에 54만 7천 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88만 원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7% 매출 증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산 재료비도 조금 더 증가해야 되고요. 가공비도 조금 증가해야 되고, 그리고 재고 자산이 25% 증가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로 나타나기 때문에 7% 해가지고 뭐 1조 원대 정도 매출이 좀 증가했습니다만은 더 이익이 더 나는 거로 8,819억 원, 100만 단위로 다시 환원해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나오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 고질적인 원가 회계의 문제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스루푸스로 봐서는 어떡할 거냐는 얘기인데, 스루풋은 그냥 매출에서 2배 간단히 하면 되거든요. 재료비도 2배 오를 거다. 스루풋은 이미 반영을 매출 재료비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 언노운 가격을 집어넣은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15조로 그 금방 그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손익분기점 산식으로도 이 똑같은 금액으로 그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판매 가격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그러면은 그대로 그 15조 이걸 이제 그 B2B 거래로 그냥 그 말하기 좋게 1,500만 원, 1,523만 원짜리 견적을 냈다. 이렇게 그 제안을 했는데 원가 회계처럼 1,500만 원에 계약이 되면은 62만 4,590원이 남는 거로 이렇게 계약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목표 그 수료분율은 그대로 두고 조금 더 돈을 벌어본다고 한다면은 재고 회전율을 3.4% 정도만 증분을 해도 원가 회계에서 매출 7%를 그 증가시켜 가지고 이 8,800만 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요거는 스루프 쪽에서는 5.2%만 매출을 증가시켜도 89만 그러니까 8,900만 원 아니 8,900억 이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알고리즘을 만든 것은 재고 회전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그 알고리즘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그 이 경영 연습 게임을 해보는 거죠. 이상 그 삼성 SDI에 대해서 그 분석한 내용을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